다음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밋을 하고 레파지토리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방금 우리가 업로드 연습이라고 하는 메시지로 커밋을 진행했던 해당 커밋이 하나가 등록이 된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녀석들의 기록은 앞으로 차곡차곡 쌓여 나갈 거예요. 그거는 이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1커밋이라고 되어 있죠. 커밋이 1개 들어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해당 내용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우리가 리스트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만 나와 있지만 이 다음에 또 다른 커밋을 진행을 하면 이 위에 데이터가 바로 또 쌓일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파일이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던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이 main.java라는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로컬 저장소에 저장이 되어 있었고 그걸 원격 저장소랑 연결을 해서 커밋을 진행한 결과가 이렇게 남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뭐 줄바꿈 하나를 넣어 볼게요. 아니다, 줄바꿈만 하면 좀 그러니까 아무거나 입력을 하고 주석을 걸어놓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 코드가 좀 수정됐다라는 의미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gitbash로 갔을 때 이 스테이터스를 보게 되면 src 폴더 안에 있는 main.java가 다시 또 빨간색으로 modified 수정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아까 했던 것처럼 git add git commit 메시지 해서 얘는 테스트 정도로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git push origin master 진행을 해주면 자, 또 뭔가 성공했다는 메시지가 나왔고요. 다시 여기로 갔을 때 하나가 추가된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수정하고 그 코드 결과를 원격 저장소에 저장을 할 때는 지금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git add git commit -m 메시지 작성해 주고요. 그다음 git push origin master 이렇게 세 가지 명령어만 처리를 해주면 알아서 이렇게 원격 저장소에 저장이 된다. 그러면 이 저장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GitHub 업로드 연습이라고 해서 커밋했던 이 테마를 이 리스트를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은 처음에는 git ignore 관련된 내용 그리고 main.java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들어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왼쪽 부분에 플러스 되어 있죠. 이렇게 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숫자들은 라인, 줄수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약간 연한 초록색으로 되어 있으면서 플러스 되어 있는 부분들은 추가된 내용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git ignore 같은 경우는 맨 처음 초기에 커밋할 때에만 같이 한번 커밋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git ignore도 커밋을 안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안 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설정, 세팅들은 우리가 매번 커밋을 진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고 했었죠. 그거 설정한 파일이 초기에 한번 진행이 된 거고 앞으로 우리가 관리될 파일은 이 녀석이에요. 맨 처음 커밋이었기 때문에 모든 라인들이 다 플러스 추가된 라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형태고요. 자, 바로 다음 제가 테스트로 했던 이 두 번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아까랑 형태가 좀 다르죠? 코드가 전체적으로 다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플러스 이 한 줄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 한 줄만 플러스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코드 내용들을 못 보느냐? 당연히 그렇지 않죠. 이 밑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보시고 이 위에 있는 이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전체 화면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보는 거는 사실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은 간단하게 하나가 추가된 것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봐도 문제가 없지만 코드가 수정되다 보면 위에는 지워지고 아래는 추가되고 뭐 중간에는 또 뭔가 새롭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쌓이겠죠. 그런 과정에서는 여기가 초록색 플러스 그리고 빨간색 마이너스 곳곳에 섞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커밋을 진행을 하다 보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확한 위치에 딱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컴퓨터 이 GitHub이라고 하는 이 커밋이 되는 과정에서 얘가 판단했을 때 이 부분부터 지워졌다라고 판단하고 이 부분부터 추가됐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이 꽤나 많아요. 우리가 실제로 작업했을 때 지워진 부분과 추가된 부분을 유추해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GitHub 업로드 연습이라고 해놓은 거를 링크를 걸어놨어요. 이 녀석을 들어가시면 해당 페이지로 오게 되는데, 이거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부분이죠. 이 페이지로 오게 되는데, 만약에 수업에서 진행했던 강사가 썼던 코드를 내가 그대로 가져와서 써보고 싶다, 그대로 내 거에 적용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걸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하기보다는, 자,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온 뒤에 이쪽에 있는 브라우즈 파일스라고 하는 녀석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모습이 그냥 레퍼지토리 바로 새로 고침했던 모습처럼 돌아갔죠. 자, 이 상태가 현재 그 해당 커밋 버전에 위치하는 원본 파일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src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main.java를 클릭을 하면 이게 실제 원본 파일이에요. 추가되고 삭제되고 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나타낸 파일이 아니라 얘는 최종적으로 그 변경이 완료된 형태의 원본 파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사 코드를 내 거에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커밋 레벨, 커밋 버전을 찾아 링크로 들어간 다음에 브라우저 파일스에 들어와서 main.java를 찾아 들어와 이렇게 전체를 붙여넣기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서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추가된 부분 나와 있는데 브라우저 파일스 똑같이 들어가고요. src에 들어가면 main.java 그러면 이렇게 얘가 추가된 것까지 쭉 파일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제가 처음 프로젝트를 만들 때도 그랬고 그리고 뭐 앞으로 클래스를 지금 당장은 클래스를 더 추가로 만들거나 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클래스도 다양해질 거고 패키지도 많아질 거고 변수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그때 상황마다 여러분들이 저랑 똑같은 클래스명, 똑같은 패키지명, 똑같은 변수명 안 쓸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변수명이나 클래스명, 패키지명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제 걸 그대로 가져가면 원하는 대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건 근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패키지나 클래스, 변수 이름들이 매칭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코드상 에러가 발생을 할 거니까요. 그런 것만 좀 유의를 해서 제 거를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테스트는 따로 링크를 걸어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테스트니까. 그럼 이제 기본적인 GitHub 사용에 대해서 안내를 다 해드린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더 수업을 진행하면서 커뮤니티 리스트가 좀 더 쌓이다 보면은 이제 시간 이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점으로 바로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당장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서 그냥 진행을 하겠지만 그거는 추후에 진행을 할 거라는 점.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작성하던 코드에 살을 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었던 기능은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에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는 끄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exit라는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프로그램이 종료될 것이야 라고 하는 기능 말고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기능을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됐던 이유는 뭐예요? 이게 없으면 무한 루프를 탈출할 방법이 없었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이 구조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이제 기능들을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 거고, 제가 문제를 정리해서 적어 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이제 멈추고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던 거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도 아쉽지만 설명을 들어주세요. 지금 살짝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잘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직 좀 어려워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 과정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딱 이 결과를 얻어내는 데까지만 생각하셔도 되는 문제였어요.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은 거긴 하지만 일단은 완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해당 단계를 그대로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이제 첫 번째 방법이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자바 문법만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방식의 첫 번째 과제였는데, 이런 이제 문제를 앞으로 계속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을 만들어 나갈 때마다 해당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먼저 드릴 거고요. 그때에 따라서 시간이 좀 많을 수도, 시간이 좀 많이 적을 수도,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건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조율을 해볼 테니까요. 근데 지금 이거는, 자,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사실상 어쩌면 가장 중요할 내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현재 이 과제를 제가 드렸고 시간을 15분 좀 넘게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이 과제를 내가 잘했다, 잘하셨어요, 내가 조금 했다, 잘하셨어요, 내가 못했다, 잘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잘했고 조금 했고 못했고를 상관없이 다 잘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결과를 지금 도출하지 못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왜 잘했다라고 하는 거냐면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 고민이라는 건 생각이라고 표현을 바꿀게요.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잘하신 겁니다. 실제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지금 제가 문제로 보여드린 이 내용을 개발을 해내는 그 능력이 지금 당장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능력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능력이에요. 지금 아직 초기고 자바를 배운 지 좀 오래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직전에 배워서 좀 쉽게 수월하게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이런 경험을, 이런 비슷한 문제를 또 해보신 분이 있어서 쉽게 접근하신 분도 있을 거고, 다양할 텐데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잘하신 분이야 뭐 당연히 잘하셨으니까 잘하신 거고, 못하신 분도 전혀 상관없이 잘하셨다. 왜? 우리는 모두가 같이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자,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웹 개발이라고 하는 수업 처음부터 끝 종강까지요.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가 어제도 예습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예습을 하게 되면은 그 정답을 바라보게 돼서 생각을 못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같은 맥락인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떠한 문제를 이 결과에 대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 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스스로가 생각하는 이 시간이 제일 소중한 경험치가 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개발 인생을 살아가신 데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이 생각하는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새로운 걸 맞닥뜨려도 해결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짧게 걸리고 오래 걸리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경험이 더 쌓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늘어남에 따라서 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예요. 근데 생각하는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시고 절대로 생각을 멈추는 일이 없게끔만 하셔도 이 수업에서는 한 80%는 성공해서 80%는 성공적으로 수업을 참여하셨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런 거 이해 같은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좀 복습도 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본인 걸로 만드셔야 되는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그거 외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 이게 아주 큰 메리트를 가진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앞으로 이런 거 많이 할 거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요, 좀 분리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이제 긴 문장을 좀 끊어서 해석을 하죠. 끊어서 해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눈에 안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영어라는 건 사실 한국어 말고 제2 외국어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주로 사용하는 그 언어랑 다른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끊어서 해석을 했을 때 조금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서 끊는 거예요. 개발도 똑같습니다. 얘도 그냥 언어죠.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냥 쉽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제
어제 제가 스페인어를 예시로 들었었죠. 스페인어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는데 스페인어 가지고 작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못 써내려가겠죠. 내가 원하는 문장을 첫 글자부터 끝 글자까지 한 문장을 완벽하게 써내려가는 거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끊어서 가야 돼요. 개발도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기능을 좀 끊어볼 겁니다. 이렇게 분리를 좀 해볼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띄어쓰기 줄바꿈을 통해서 분리를 좀 시켰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분리했죠? 명령어가 입력되는 행위 그리고 그 명령어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가를 하나로 묶어서 끊었어요. 그래서 지금 총 5덩어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 이 2덩어리는 사실상 같은 맥락이겠죠? 같은 명령어가 사용이 됐으니까 결과값은 좀 달랐겠지만 이 녀석은 합쳐도 되고 떨어뜨려도 되고 어쨌든 분리를 좀 시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접근을 할 거예요. 한 번에 가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떠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풀어나가야 어려운 고난이도의 문제가 여러분들 눈앞에 닥쳐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 중에 좀 쉬운 것부터 딱 봐도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는 것부터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제 눈에는 이 녀석이 그래도 다른 녀석들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먼저 진행을 좀 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얘부터 좀 해볼까요? 얘가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따질 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런 명령어 들어오면 이런 출력감 나오래요. 간단하죠? 우리는 어떠한 명령어가 들어왔을 때 어떠한 일을 수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표본이 여기 있으니까요. 자, 코드를 좀 작성을 해볼 겁니다. 자, 일단 명령어를 입력을 받아야 돼요. 명령어를 입력을 받으려면 어디에요? 우리가 어디서 코드의 어디에서 명령어를 입력을 받죠? 지금 제 거 코드 기준으로 12번째, 13번째 이 라인에서 명령어를 입력받겠네요. 그렇죠?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이 라인에서 명령어 입력을 받을 것이고 그때 사용자가 article list라고 입력을 해주면 우리가 내보내야 되는 아웃풋 결과는 게시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래요. 자, 그러면 표본을 한번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용자가 EXIT를 입력했을 때 이 조건문 안쪽으로 코드를 실행을 하겠죠. 이 조건이 참이 될 거니까. 그렇죠? 어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왼쪽에 있는 녀석과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결과가 같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equals 같으면 true, 틀리면 false를 리턴하는 메서드입니다. equals는. 그래서 조건을 하나 넣어줄 거예요. 왜냐면 명령어 가지고 따져봐야 되니까. cmd라고 하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결과값이 article list라고 하는 결과랑 동일하냐를 물어볼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표본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 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명령어만 수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어가 맞으면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게시글이 없습니다라는 출력값을 내보내줘야 된다. 그쵸? 자, 여기까지 생각을 했다면 한 반은 왔어요. 거의 절반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프로그램을 시작했고요. 여기다가 article list라고 입력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게시글이 없습니다. 출력되겠죠. 왜냐면 조건문 참이니까 일치하잖아요. cmd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cmd라는 변수는 사용자의 입력값을 가지게 될 거니까 이 입력값과 우리가 비교하고자 했던 article list 이 문자열 대상이 둘이 일치할 거기 때문에 게시글이 없습니다가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출력이 된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지금 현재 상태 출력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코드가 실행이 됐다는 얘기고 이 코드 밑에 코드 없죠? 그럼 이 부분 빠져나와야죠. 빠져나왔더니 뭐 있어요? 없죠? 이거 지금 어디에요? 두벌 루프 안쪽. 그럼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다시 내려와서 명령어를 입력 받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절반은 왔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내드렸던 문제에서 이만큼이 사라졌죠. 왜냐면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 놨던 거고
이거는 지금 방금 수행을 했고 다시 명령어 입력 받으러 나왔으니까 그 밑에 있는 이 상황 이어서 내려가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if 이번에는 cmd가 가지고 있는 값이 article white랑 같냐 물어볼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면 제가 이 녀석이 다른 애들보다 난이도가 좀 높아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 녀석을 먼저 가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 잠깐만 구석 걸어 놓고요. 밑에 있는 이 녀석들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명령어에 아무거나 입력했을 때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다 라고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는 몇 개예요? 이거 좀 주석 빼고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는 현재 2개죠. exit 하나, article list 하나. 그렇죠? 그럼 이 둘을 제외한 다른 명령어가 입력이 됐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다 라고 알려줘야 된대요. 우린 이 조건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배웠던 자바 문법에서 그 밖의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else를 활용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else, 지금 if문이 2개로 연결되어 있는데 else는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여기 위에? 아니면 여기? 자, 이런 게 고민이 되면요. 그냥 해보세요. 지금 이 초기 상태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도전 저런 도전 다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해보면서 왜 이렇게 동작했을까를 결과를 보면서 역분석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실행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떠올려 본 뒤에 실행해보고 그 결과랑 매칭해보고 틀렸으면 내가 무슨 생각을 잘못했는지 따져보고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가장 빠릅니다. 처음에 공부하는 시간은 오래 걸려도 확실하게 기억에 남길 수 있어요. 자, else 한번 여기다 넣어볼까요? else에서 뭐 나와야 된다고요?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다.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실행할 때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자, 여기서 뭐 이런 거 입력해 봅니다. 오, 잘 되는 것 같네요. 그죠? 어때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지만 article list라고 하는 명령어를 쳤을 때 갑자기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건 존재하는 명령어였는데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 판단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동작을 했죠? 이 else는 exit가 아니면 무조건 동작을 하게끔 지금 우리가 코드를 짜놨네요. 그죠? 밑에 있는 if는 이 else 결과가 끝나고 나서 내려온 코드가 또 한 번 조건 검증을 통해 할지 말지를 결정할 거니까요. 그러면 이 자리는 안 되겠구나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이걸 그대로 한번 아래로 옮겨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자, 아무거나 입력했을 때 잘 나오네요. article list 잘 나오네요. 존재하지 않은 명령어 잘 안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상태일 거고요. exit 문제가 없죠. 왜 문제가 없어요? 얘랑 엮여 있으니까. exit는 왜 떨어져 있지만 상관이 없죠? 얘는 브레이크는 만남과 동시에 빠져나갈 거니까. 이러한 이제 문법을 활용해서 검증을 하는 기본적인 응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를 아주 쉽게 지금 찾아냈어요. 우리가 명령어 이 if를 통해 만들어줄 명령어들, 앞으로 쌓일 명령어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이걸로 알려주겠네요. 자, 이것도 완료를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다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결과는 cmd라는 변수에 저장이 될 거예요. 근데 cmd라는 변수에 아무것도 저장되어 있지 않았을 때를 우린 찾아내야 돼요. 그 결과는 우리가 어떤 검증을 통해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얘는 기본적으로 cmd는 스트링, 문자열이죠.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이에요. 그리고 넥스트 라인 자체가 문자열을 리턴하고 있습니다. 스트링 타입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입력 값을 cmd에 저장을 했을 때 얘가 가진 값은 문자열 데이터 타입으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찍어보면 돼요. 어떻게? 그냥 이런 데다가 cmd를 찍어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 cmd의 값이 들어있는 값이 뭘지 눈으로 보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아무것도 입력 안 했습니다. 저 지금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cmd 옆에 뭐가 나왔죠? 아무것도 안 나왔죠. 그냥 한 칸의 공백조차도 들어있지 않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스페이스바를 입력을 합니다. 엔터를 쳐보면 cmd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띄어쓰기가 들어가 있죠.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진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공백도 없고 스페이스바만 입력하면 공백이 문자열로 저장이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경우를 합쳐서 판단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서 심화적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시면 좋은 거. 자, cmd 자체는 스트링 타입이었기 때문에 기본값은 항상 널입니다. 참조형 타입은 모든 참조형 타입은 기본 데이터가 널이기 때문에 디폴트 값이 널이에요. 근데 얘는 입력을 안 해도 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입력 안 했을 때의 검증을 널 검증으로 하면 안 된다 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가시면 좋아요. 지금 공백 검증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인데, 공백 검증은 할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문자열의 길이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문자열의 길이가 0과 같으면 얘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겁니다. 근데 문자열의 길이가 0보다 크면 어떠한 문자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했던 거 그대로 한번 조건으로 따져 볼게요. 이거는 if를 하나 따로 빼볼까요? 차근차근 가보죠. 차근차근. 자, cmd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길이를 알아야 돼요. 자, 길이는 length라고 하는 녀석 메서드가 알려줄 겁니다. 이 cmd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의 길이를 이 .length라는 메서드가 반환을 시켜줄 거예요. 자, 그럼 이 녀석이 뭐랑 같으면 0과 같으면 이러면 아무것도 없다를 검증해낼 수 있겠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차근차근 가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고, 자, 명령어에 아무것도 입력을 제가 안 해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거는 이 위에 출력이니까 이건 무시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명령어를 입력하세요는 잘 나왔어요. 근데 그 밑에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다도 같이 나왔죠. 사실상 둘이 같이 나온 게 틀린 말까지는 아닌데 상황을 좀 다르게 볼 거기 때문에 얘는 안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지금? if가 떨어져 나간 게 문제죠. 그럼 이 녀석을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이 if else로 엮여있는 안쪽에 else if 가지고 같이 한 덩어리로 엮어주는 방법 하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 해당 if를 이 녀석을 여기서 검증돼서 명령을 입력해주세요가 출력이 되면 밑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위로 올라가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위로 올라가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반복문 문법에서 continue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죠. 그 녀석은 브레이크랑 유사하게 만나자마자 뭔가를 수행하면서 이제 그 정상적인 코드의 진행을 하지 않게끔 하는 녀석인데, 브레이크는 탈출이었고요. 컨티뉴는 그 즉시 올라간다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냥 컨티뉴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령어를 입력해주세요라는 출력값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 코드가 컨티뉴이기 때문에 아예 그 밑에 있는 코드를 쳐다도 안 볼 것이고 바로 위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그럼 다시 명령어를 입력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야죠. 명령어를 입력을 안 하면 이렇게 입력을 안 하면 문제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검증을 더 해야 됩니다. 스페이스바만 입력했던 이 공백에 대한 거, 얘는 제대로 걸러주지 못하고 있네요. 왜?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를 때마다 생겨나는 띄어쓰기 공백들은 하나의 문자열로 인식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랭스 단순하게 0이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제대로 걸러주지 못하는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같이 걸러주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될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명령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양쪽 끝 여백을, 공백을 아예 제거해버리면 됩니다. 왜냐면 명령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git 대시 가지고도 여기서 몇 가지 명령어를 쳐봤지만 시작을 띄어쓰기로 하는 경우 없고요. 끝나는 게 띄어쓰기로 끝나는 경우 없어요. 그러면 사실상 맨 처음과 맨 뒤에 있는 공백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명령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령어 자체에다가 공백 제거, 양쪽 끝 공백 제거를 해 줄 겁니다. 그거는 트림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활용해서 스캐너 객체를 사용해 넥스트 라인으로 그 해당하는 줄을 입력을 받았는데 받은 결과를 가지고 트림으로 공백까지 제거한 결과를 CMD에 담겠다. 그러면 앞으로 CMD에는 처음 시작할 때, 끝날 때 여백을 아무리 많이 줘도 이 여백은 없는 상태로 저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장된 애를 가지고 길이 검증을 한다면 우리가 띄어쓰기만 사용해서 명령어를 입력했을 경우에 명령어를 입력해달라는 문구를 띄우면서 다시 컨티뉴 만나 올라가게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 문제 없고요. 띄어쓰기만 했을 때 잘 검증해주고 있죠. 이상한 거 했을 때는 역시 잘 해주고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자, 일단 천천히 지금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어떻게 괜찮으실까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걸 듣는 이 순간에 바로바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어쩌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바 문법을 그냥 그대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활용했는가를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를 모르지 않는 이상 사실상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은 아니니까 천천히 한번 둘러보시면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까지 완료가 됐네요. 그리고 EXIT는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기능이니까 얘도 지워버리면 이제 뭐 남았어요?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죠. 자,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파트를 조금 작게 분리를 시킨 다음에 그 분리된 파트들 중에서 좀 접근하기 쉬운 거, 우리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를 완료한 상태예요. 이렇게 하고 났더니 지금 이제 기능이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기능이 남았는데 이 방법이 왜 좋은지 간단하게만 안내를 드릴게요. 자, 이거 그냥 두고 제가 맨 처음에 아티클 리스트에 대해서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위에서부터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이미 만들어 놓은 기능 제외하고 이만큼 블럭 쉬운 만큼을 추가를 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바로 아티클 라이트를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아티클 라이트를 만들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본이 이거 하나 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내가 접근하기 쉬운 걸 먼저 접근을 해서 다른 나머지 기능들을 좀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이 하나를 남겨놨더니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표본이 몇 개예요? 기능별로 4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표본이 많은 게 당연히 더 다음 기능을 만드는데 쉽지 않을까요? 근데 이 표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사실상 생각하면서 충분히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따져보면 우리는
내가 아는 걸 사용해서 뭔가를 미리 하나하나 쳐내려갈 때마다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도움, 헬프들을 우리가 직접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 보이는 거를 시작부터 붙잡고 거기서 아예 출발을 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쉬워 보이는 것부터 하나하나 처리하는 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처음 이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일단 만들어 놨고요. 시간이 좀 플러스니까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 기능 마무리하고 업로드 해드리도록 할게요. 커밋. 그러면